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7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먼저 해보면 지난주 6연패 끝에 토요일에 값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승에는 실패를 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토요일은 연패 탈출의 날이었는데요. 최근 6연패, 삼성전 3연패, 그리고 주말 13연패에서 탈출했고요. 어제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6회까지는 5대2로 앞섰는데 박혜민 선수에게 말루포 허용하면서 역전패가 남았습니다. 지난주 기아가 홈런의 희생양이 됐었는데요. 박혜민 선수 말루포 프로 데뷔 첫 말루포 홈런이었고요. 또 앞서 하율 경기에서는 SSG 최정 선수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챔피언스 필드에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추신수 선수가 KBO 리그 첫 말루포 기록하는 등 불펜진에서 이 중요한 순간 홈런을 맞으면서 1승 4패, -3을 기록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뒤에 롯데와 한 경기 차 9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가 14경기 만에 기다리던 주말 첫 승이었는데 홈런도 3개나 나왔잖아요. 타선이 좀 살아났다고 봐야 하나요? 네, 기다렸던 홈런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최훈준 선수 마수거리포 기록을 했고요. 터커 선수도 시원한 스리런 날려줬습니다. 네. 네, 가장 화제의 인물 바로 이진영 선수였는데 최훈준 선수가 2016년 입단 동기입니다. 프로 6번째 시즌 만에 홈런 날리면서 초반 분위기 싸움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담장을 넘기면서 2경기 연속 홈런포 파워를 보여줬고요. 기아의 잠잠하던 타선들 좀 한 방도 나오면서 그래도 힘이 붙은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투수진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임기영 선수는 시즌 첫 승을, 여기에 이의리 선수는 첫 패전 투수가 됐잖아요. 네, 임기영 선수 7이닝 2실점 호투로 첫 승에 성공했는데요. 앞선 등판들을 보면은 잘 던지다가도 사사구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하나의 볼넷만 내주면서 좋은 피칭 해줬습니다. 첫 승 기록한 임기영 선수와 달리 이의리 선수는 첫 패가 남았는데 지난주에 좀 비가 오기도 했었고 또 코로나19 접종 일정 때문에 이의리 선수 등판이 오락가락하면서 컨디션 저조를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거 역시 볼넷이었는데요. 네. 5회까지는 소화해주긴 했지만 5개 볼넷 기록하면서 사실적 프로에서의 첫 패배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브룩스 선수나 김유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고도 승리를 챙기진 못했어요. 네, 지금 불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패배들이었는데요. 브룩스와 김유신 선수 모두 승리 투수 여건을 갖추고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네. 브룩스 선수 6이닝 2실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준영 선수, 장영식 선수가 이어서 등판해서 연달아 볼넷 내주면서 밀어내기 볼넷. 브룩스 선수는 자신의 책임 주자, 동점 주자가 들어오는 걸 지켜봐야 했고요. 또 김유신 선수도 5이닝 2실점을 하고 승리 투수를 기다렸었는데 박혜민 선수에게 또 홈런을 맞는 장면을 봤고요. 이 홈런과 함께 자신의 승리가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기아가 코칭 스태프 부분 개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네, 지난주 수석 코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윌리엄스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위더마이어 수석 코치가 이제 잔류군에서 수비 지도를 하게 됐고요. 그 네. 자리를 김종국 코치가 채우게 됩니다. 수석 코치하면 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코치와 감독 사이 이런 부분 전체적인 소통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수석 코치 그리고 팀 내부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요청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종국 코치하면은 선수부터 코치까지 타이거즈에서 계속 활약을 하면서 팀 상황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엄할 때는 가장 무서운 코치기도 하는데요. 네. 또 중요한 순간 팀워크가 필요할 때는 대선배처럼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 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치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주는 3위인 키움, 4위인 KT와의 경기가 있잖아요. 두 팀 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내일 경기가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대표팀 예비 엔트리 선수들 코로나19 2차 예방 접종하면서 내일 경기 좀 쉬어가게 됐고요. 네. 이번 주는 모두 홈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지난번 앞대결에서 키움과 KT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키움과는 연장전 2경기 연속 승리 가져오면서 3연승 기록했었고 반대로 KT에게는 영봉패 기록하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기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되는 한 주 지금 여기에 LG와도 5경기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림이 안 되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30일에는 특별한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데요. 2019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선언했던 윤성민 선수가 은퇴식을 위해서 챔피언스 필드를 찾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팬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네. 기아의 언터처블 에이스 윤성민 선수 마지막으로 챔피 마운드에 출격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FC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어제였죠. 광주 홈구장에서 수원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 3대4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지난주 두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13개 슈팅에도 아쉬운 0대0 무승부, 그래도 4연패에서 탈출하면서 승점을 더했습니다. 어제도 초반에는 강주가 분위기를 주도했는데요. 전반 6분에 한희훈 선수 선제골이 나왔었는데 15분에 동쪽골 허용했고 후반에는 3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는 등 경기가 가열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김호영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위협 상황에서의 파울 조심하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선수들이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지 못했었고요. 아쉬운 수비 장면으로 결국 페널티킥 프리킥을 내줬고 이때 실점이 기록이 되면서 3대4 역전패가 남았습니다. 강주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